30년 된 다리로 근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모든 다리들 지금 안전점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 붕괴 다리요, 정자교 직접 가보셨다면서요? 예, 가봤습니다. 네, 예. 이게 좀 징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습니까? 대부분 어떤 교량이 됐든 건물이 됐든 붕괴되기 전에는 사전에 그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대표적으로 그 징후 자체는 이제 균열이 간다든지, 왜냐하면 균열이 가는 이유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균열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예. 균열이 간다든지, 아까 그 교량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처짐이 발생한다든지, 예. 또는 뭐 변이가 발생한다든지 아.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소리까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리요? 네, 이번 교량이 붕괴됐을 때도 네. 시민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리까지 발생된다는 어떤 이야기는 소리가 납니까? 주로 이제 콘크리트 현재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콘크리트가 깨지는 소리죠. 약간 기계음 같은 이런 소리들, 또는 뭐 철로 되어 있는 이런 재료들은 철 자체가 그냥 깨지는 이런 어떤 소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 네. 현장 가서 직접 보시니까 가장 유력한 원인이 어떤 걸로 보였나요? 지금 아마 이제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은요. 예. 이 붕괴가 되는 원인은 크게 이 교량 자체가 이제 견뎌주는 능력, 저희들 말로는 내화력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 내화력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이 내화력보다도 더 큰 어떤 힘이 작용했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교량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된 교량인데 예. 아마 추가 하중이 아마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던 이런 하중보다도 더 실제 많은 하중이 아마 작용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뭐 상수도관, 그러니까 예. 상수도관 자체를 교량에서 이제 횡단해서 가게 되는데 네네. 이 현재 보도부 쪽, 저희들 말하는 캔테라바 부위인데 이 캔테라바 부위 하부 쪽에 이걸 달아매서 이제 갔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거고요. 예. 이게 어제 가서 보니까 한 8년 전에 설치를 했대요, 이것을. 상수도관이요? 네네, 그렇죠. 예. 상수도관 자체를 기존 교량의 그 바닥 쪽에 이게 매달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네네. 당연히 상수도관은 그 상수도관의 무게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에 대한 이제 안정성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아마 가장 유력한 부분은 실제 이 교량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는 다리예요. 네. 그래서 노후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30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부실 시공이 됐든 유지 관리하는 중에 뭐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럼 이 균열부 쪽으로 겨울철에는 얼지 말라고 그 염화칼슘을 먼저 뿌리거든요. 네네. 이건 소금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균열로 들어가서 교량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철근 자체가 또 부식이 돼요, 이게요. 철근 부식. 네, 예. 그리고 실제 콘크리트 자체도 뭐 외기에 노출된다든지 물이 온다든지 또는 이런 어떤 염화칼슘에 의해서 이게 당초 요구했던 강도보다는 좀 떨어지는 이런 어떤 탄산화 작용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그 다리 쪽에 무너진 이 보행교 보이실 겁니다. 보행로에 이게 철근들이 많이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 철근들이 보행로를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받치는 기둥이 없어요. 네, 결국은 실제 여기 구조는 이제 캔티리버 구조인데요. 예. 다른 현재 교량을 봤더니 거기는 이제 이 교각 제 이제 하부 구조라고 해서 네. 이제 교각 구조 자체가 이 캔티리버 부위까지 완전히 이제 버티고 있는 이런 현재 교량도 있는데 네. 여기 이번에 붕괴됐던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티리버 우리가 사람이 섰을 때 네. 제가 선호를 이렇게 한쪽을 펼쳤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결국은 이 어깨 부위이거든요. 결국은 차도 부위와 이 호도 부위 이 사이를 연결하는 이 부위가 굉장히 좀 튼튼하게 돼야 되겠죠. 뭐 철근 배거이라든지 네. 강도 합화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좀 힘들지 않았겠나. 특히 여기는 차도와 보도 사이에 이게 배수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이 오게 되면 물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수로로 또 당연히 물이 들어갈 될 것이고요. 네. 그 물 자체가 이제 클렉을 통해서 아마 철근이나 콘크리트 부식을 시켰던 아마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군요. 붕괴된 걸 보여져요. 예. 지금 정자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국내에 많이 있습니까? 거의 90년 무렵,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런 어떤 캔틀바 구조로 많이 가고 있는데 네. 이걸 만드는 이유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도는 차량의 무게를 이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지만 예.
보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통과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도 부위에 대해서는 차도에 비해서보다도 좀 단면 두께가 좀 적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네. 이런 어떤 방법을 설계를 했던 게 90년도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런 방법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교량의 하부를 지나는 아까 상수도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상수도관을 묻은 게 아니라 매달았다고요? 그게 무슨 네네. 뜻입니까? 상수도가 현재 이쪽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을 해주려고 하면 예. 상수도관뿐만이 아니고 뭐 실제 뭐 통신선이라든지 네. 뭐 가스라든지 이런 어떤 그 SOC 인프라 시설이 이제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걸 이제 하천 밑으로 통과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공사 비용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교량이 있으면 교량에서 바로 매달아서 네, 이렇게 가는 방법이죠. 그렇군요. 네. 네. 그날 그 사고 난 날 그리고 사고 나기 전날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네네. 비 때문에 더 무게가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실제 비에 의해서 그 정도 무게까지는 아마 가지 않았을 거로 추정이 되는 거죠. 예. 일부 어떤 현재 전문가들은 비에 의해서 네. 집안 자체가 뭐 문제가 있었다, 예. 집안이 침하가 됐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실제 제가 어제 가서 봤을 때는 네. 뭐 집안 침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예, 예. 물론 이제 비가 저기 균열부위 저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실제 그 단면부 쪽 끊어졌던 예. EV 쪽으로 아마 침투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예. 뭐 하중으로까지 작용이 되면서 파괴된 요인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정자교뿐이 아니고요. 탄천에 24개 다리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30년이 넘는 노후 교량입니다. 정자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어졌고요. 그 순회교, 불정교 현장 화면을 보니까요. 이미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저기 건너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던데요. 네, 순회교 현재 불정교뿐만이 아니고요. 예, 예. 바로 인근에 있던 금교교도 어제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네. 금교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교각과 교각 사이 예. 스파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가 또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은 처짐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처짐이 거예요. 발생했다. 네. 예. 결국 순회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굴곡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 이제 힘을 견뎌줘야 되는데 못 견뎌주고 이게 처졌다 이렇게 예.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순회교 촬영 화면인데요. 네네. 예. 그 구불구불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래로 구부러진 부분들이 무게를 받아서 처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이제 예. 당초에 포장이라든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네. 보인다. 네,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 처짐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요. 크잖아요. 예, 예. 특히 뭐 난간 자체를 저런 식으로 시공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당초에는 어떤 수직을 유지를 하면서 직선을 갔을 건데 주민들이 신고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당연히 아마 신고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면허 접수도 하셨을 거고요. 네. 아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예. 면허이 들어오게 되면 또 구에서는 또 점검을 또 하는 이런 절차를 가졌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뭐 순회교 그리고 불정교, 정자교까지 그동안 그 정밀 점검이나 정기 점검에서 양호하다. 그리고 또 보통이다 이런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전 점검 단계에서의 문제점도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 안전 점검 또는 안전 진단에 예. 대한 어떤 문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전번에 저희 그 신도림 쪽에서 네. 보도 육교도 한번 붕괴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서도 이제 A급을 받았었는데 네. 거기서도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철거에 들어간 다리 네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번 뭐 정자교 같은 경우에도 뭐 B 등급이든 또는 C 등급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붕괴가 됐다. 이야기는 결국은 점검을 하는 그 점검 과정에서 실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었을 걸로 판단이 좀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점검을 한다든지 진단을 하게 되면 상태 그 등급을 갖다 판정을 합니다. 예. 네. 뭐 A급부터 이제 2등급까지. 우리가 이제 그렇군요. 학점 보면 A 뭐 학점이냐 B 학점이냐 같이 예, 예. A 학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양호한 상태죠. 이게 예. 굉장히 뭐 보수를 할 정도가 없는 관리하면 되는 상태가 A 등급 정도 보면 되겠고요. 네. B 등급은 양호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 보수만 좀 하게 되면은 쓸 수 있는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C 등급이 이제 보통 단계예요. 예. 이번 교량 자체도 뭐 C 등급도 나왔었는데. 네, 네. 주요 구조 부재, 그래서 주요 구조 부재라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하부 기초라든지 또는 하부 뭐 교대라든지 교각, 네. 그리고 이제 상부 슬래브 쪽 뭐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서 부대 시설은 좀 보수를 좀 하면 될 정도. 이 정도가 C 등급입니다. 2년 전에 정밀안전 진단 받았을 때 C등급 네, 나왔었죠.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C 등급 자체는 이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정도가 예. C 등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D등급이나 E등급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네. 가끔 우리 이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안전 진단을 했는데 뭐 네. 2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는 것처럼 예. 2등급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바로 그냥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네. D등급은 이제 보수 보강을 통해서 이제 성능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 이런 상태가 D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합동 감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 있게 봐야 되는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정밀 안전 진단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C등급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C등급이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고 또 보수 공사를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략적으로 이제 점검 그러면 종류가 좀 아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요. 예. 점검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안전 점검,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21년도에 하셨던 그 정밀안전 점검. 예. 양호가 좀 약간 어려우면서도 비슷하죠. 네.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 어떻게 다릅니까? 정기안전 점검은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 자체가 정기안전 점검이에요. 그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예. 아.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징조 현상이 있느냐, 아. 이래서 뭐 균열이 좀 있느냐, 예. 처짐은 있느냐, 기타 현재 배수 시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느냐, 보도부 쪽은 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정기안전 점검으로서 육안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네. 그리고 이제 정밀안전 점검은 육안으로 합니까? 네, 그렇죠. 정기안전 점검은 예. 그래서 좀 이제 정기안전 점검은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정밀안전 점검이나 또는 안전 진단까지 갈 때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걸 점검을 함으로써 어떤 현상을 파악을 하고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정기안전 점검 제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밀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기계를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나 네. 장비 같은 경우를. 그리고 예. 정밀안전 진단은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뭐 MRI를 찍는다든지 뭐 CT를 찍는 것처럼 예. 이제 굉장히 좀 정밀하게 보는 네. 구조에서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그렇군요. 게 정밀안전 진단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경찰이 합동 감식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 따라서 또 중대 시민재해 처벌도 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이 사건은 중대 예. 시민재 1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 이용 시설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됐던 거고요. 예. 그리고 사망이 한 명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처벌 대상은 되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걸 처벌하려고 보면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실제 여기 교량에 대해서 과연 점검이나 또는 인력이나 또는 예산을 과연 투입을 했느냐. 예. 네. 그리고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관리 계획들 이것도 예. 이행을 했는지 예. 또는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는 정기 점검 같은 경우를 주셨을 때 예. 거기 현재 업체에 대해서 안전 역량이 충분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담당 현재 그 성남시장이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교량을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예.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어떤 문제 때문에 고의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따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예. 네. 들여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30년 이상 되는 교량이 4,400개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다 점검, 보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리 잘 관리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50년에서 100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옛날에 일제 시대 때 현재 그 축조됐던 이런 네. 뭐 교량들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뭐 70년대, 80년대에 건축했던 이런 건물들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구조물 현재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네. 부실 시공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 걸로 가정을 했을 상태에서는 뭐 50년에서 100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원인들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또 처방이 나옵니다.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